안녕하세요. 스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질문은 예전에 계신 맹자의 어머니 맹모, 네. 또 한석봉 어머니, 네. 그리고 저 질문하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다 싱글맘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세상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 네. 근데 그래도 고민은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 또 좋고 또 너무 비관적이지 않고 좀 행복한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랑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또 아이가 엄마 외에도 또 아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도 또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큰데 제 사랑이 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이지 않고 균형적으로 심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이혼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네. 남편 혼자 있어요? 딴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좀 멀리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아니 그렇게 결혼해가? 네. 남편 재혼을 했어요 이미?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이제 거의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 안 살고 외국에 살아요? 네. 근데 자기는 이제 아내는 아니에요. 네. 자기가 아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 인연은 끝났잖아, 그죠? 네. 근데 자기는 애 엄마요. 네. 그 엄마라면 어때요? 아기를 안 낳았으면 몰라도 낳았으면 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됩니다. 왜? 계약이 무효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해도 죄가 안 된다. 어르신들 듣기 미안하지만은 계약상 그래요. 근데 부부는 반반 책임이 있어요.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아이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20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 무슨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뭐 바빴어, 뭐 상황이 어땠어, 이혼을 했어, 이런 건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살이요. 4살이요. 근데 애를 정말 생각했다면 이혼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자 그랬어요? 남편이 하자 그랬어요? 남편이. 남편이 하자 그랬어요? 네. 왜 딴 여자 생겼다고? 네. 그래서 원망이 많아요? 아니요.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아이는 아빠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한테는. 그 문제는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의 영향을 받는데 엄마가 남편이 있을 때하고 남편이 없을 때하고 엄마 상태가 어떨까? 없으면 원망을 하든 지금처럼 안 그러면 뭐예요? 불안하든 근심이든 걱정이 많겠죠. 그러니까 결혼해 있는 사람에 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긍심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향으로 아이가 심리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우면 부부가 있는 가정보다 못해요. 그게는 엄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더라도 내가 남편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심리가 불안하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꿋꿋하게 살면 애는 아무 남편이 있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잘 자랍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불란서에서 그런 얘기 들어봐요. 여자가 결혼하지 안 하고 혼자 사는데 애는 키우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다 직장 다니고 자기 벌어먹고 살고 자기 다 하면서 그래서 어디 가서 남자 정자를 빌려와가 어때 인공수정에게 애기 낳아 키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니 거기에 대한 원한이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태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아이가 구김살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이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적은 이유는 시골에서는 도시에 비해서 보면 가난하지만 또 그 동네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다 고만고만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 동네에서 별 열등의식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가난해도 열등의식이 없으면 아이에게 아무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열등의식이 있으면 아이가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도 열등의식이 있고 애도 학교 가면 열등의식이 있고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고만고만한 애들까지 자라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별로 없어요. 가난에 대해서. 시골에서 뭐 학교 가거나 동네에 보면 넌 한 15마지 가진 사람, 한 3,000평 가진 사람 평균이고, 자장로이고, 거기 한 40마지기, 50마지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뭐 10마지 이하로 5마지 이래 가지고 있으면 남집 일 좀 풀어주고 양식하고 이래 살면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데, 크게 보면 다 어때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도시에 오면 어때요? 자기 아버지 무슨 버스 운전수다, 트럭 운전수다, 뭐 안 그러면 일용직이다 하는데 그 아이 아빠는 어때요? 변호사다, 검사다, 사장이다 이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죠. 집에 놀러 가봐도 어때요? 천양지처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된 건 나중에 또 저항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전하면 아이는 뭐 남편 있고 없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계속 싸워도 괜찮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지만은 아내는 남편을 절대 안 미워하고 존경하면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엄마요. 아이의 이 심성이 엄마로부터 그냥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문제가 있어도 엄마가 편안하면 별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집안에 이 갈등이 있는 집이면 애가 다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 엄마가 흔들린 집안은 대부분 다 나쁘고 엄마가 안 흔들 집은 아빠가 그렇게 난리 펴도 문제가 없고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고 그래. 그 한석봉이 어머니 보러 애 가리키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그 엄마가 흔들리는 사람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맹자 어머니도 어때요? 그 우리 자료에서 보면 여자가 뭐 남자 없다고 가난하다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딱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본인이 첫째 헤어졌지만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마음속에 그 남자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입에 애 보는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남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남자하고 몇 년 살았어요? 5년. 그 5년 그래도 어때요? 속아 살았어요? 5년 재밌게 살았어요? 좋았어요. 예. 좋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았으면 하면 얄밉지만은 그래도 5년간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다. 항상 고맙다. 좋은 사람이었다. 애가 그럼 왜 헤어졌냐? 이렇게 애가 물으면 이거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 그렇다. 엄마가 성질이 더러워. 그럼 애는 자기 아빠에 대한 뭘 갖는다? 자긍심을 갖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만나도 자긍심을 갖게 돼요. 근데 엄마야 엄마 성질이 더럽다 그래도 같이 살아보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 엄마가 오히려 겸손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애가 정신적으로 딱 좋아요. 근데 그 남자 막 입에 거품 먹고 욕을 하니까 근본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엄마하고 같이 살아보니 엄마가 이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엄마도 나쁘고 아빠도 나쁘니까 이게 자긍심이 없죠. 이게 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누가 좋다? 제가요. 내가 좋아요. 괜찮은 남자가 한 5년 살았으니 나도 괜찮은 여자 아니에요. 그죠? 못된 남자가 5년 살았으면 내가 5년을 낭비했잖아. 이렇게 자기를 긍정해야 된다. 그리고 애한테 나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애 아빠도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애는 아무런 구김살이 없다. 근데 여기 무슨 뭘 입히고 뭘 해고 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참회기도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껄떡거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남자 껄떡거리고 이러지 말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서 심리가 늘 앉아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이게 4살이 막 조금 더 키워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물론 이제 뭐 남자를 꼭 만나야 된다면 그건 몰래 만나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애하고 대화를 해서 이 기본 심리를 안정시켜 놓고 얘기를 해서 내 인생을 3살 때 4살 때까지 무조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얘기해서 대화를 해서 엄마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기도를 먼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재혼할 남자가 있어요? 아니요, 생각 없어요. 아직 지금. 생각 없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왜 자꾸 그래 거짓말을 해 사람들이. 아니, 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봤으면 됐지요, 뭐. 그래, 좋았어. 한번 해봤으면 되는데 이렇게 애를 딱 키우면 저절로 좋은 인연이 맺어지면 내가 껄떡거리면 이 주위가 나쁜 인연이 모여들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딱 담담하면 껄떡거리는 건 다 떨어지고 괜찮은 사람이 어때요? 이 껄떡거릴 때는 이게 자꾸 돈을 보거나 인격을 보거나 이런 걸 보거든요. 내가 담담하면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첫 번째처럼 아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니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2번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경험이 좀 필요하잖아요. 연애도 한 2-3번 해보면 3번째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두 번 한 것이 실패를 경험을 안 살리고 상처로 살리면 그다음 못해요. 겁이 나가. 인간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안 한다 이런 결심하지 말고 네.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참회기.